좋은 아침이다. 1월 20일 보타쿠의 보험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복지부에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 내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액보험의 최강자죠.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에 대한 사랑 이 부분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SC은행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하는 경제 전망 그리고 AB 자산운용 투자 세미나에서 나온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부의 이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는요, 6천 가구에서 15세 이상 가구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 근데 실제 이 소득 분위별 건강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보게 되면 소득 1분위, 즉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는 30.9%밖에 안 됐고요. 4분위, 5분위는 70%가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라는 결과인데 뭐 나이가 많으면 많이 이용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뭐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간다. 그런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그 서비스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어떤 혜택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손의료보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사와의 대화 시간이 좀 충분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 중에서 20%가 낙상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원 중 투약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10%나 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의 11.7%는요.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한 평균 기간은 12.3일, 그리고 하루 평균 비용은 83,745원. 그래서 총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103만 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간병에 대한 그 중요도나 또 횟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 장수 CEO로 유명을 하죠. 예, 근데 모든 올해 이제 생명보험사 CEO의 그 경영 전략은요, 일단 위기 극복 그리고 비용 절감입니다.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미래에셋 생명은 변액보험에 대한 좀 그 비중을 높여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생명보험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팔아놨던 이제 고금리 상품이죠. 고금리 지급을 약속하는 상품들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변액보험은 사실 이러한 부담이 적죠. 아무래도 뭐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내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변액보험 판매는 결국 회사의 경영 쪽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변액보험의 어떤 규모는 아직은 좀 작지만 특별계산 자산 규모가 14조 원인데 이걸 20조 원으로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펀드 3년 수익률은 16.3%로 22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습니다. 2018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60% 이상을 해외 투자 그 담고 있습니다. 업계 평균이 8%라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투자 수익을 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변액보험 신규 계약의 30% 이상을 지금 쓸어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미래에셋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요.
자, 그리고 SC은행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경제 전망은 일단 위안화가 올해는 강세를 피고 있고 내년에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대선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분명히 트럼프도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행보는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결국 다시 또 중국을 어떻게 보면 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달러와 강세의 정점은 지난해까지였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실마리가 좀 풀리면서 결국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를 낮춘 것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안화를 좀 더 강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트남 성장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자산운용에서 투자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온 건 일단 아, 작년에 글로벌 주식이 28%나 올랐는데 올해도 매수를 해도 되느냐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무조건 주식 비중을 늘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망이 나아지고 있고 기업의 이익도 반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많이 그 중에 또 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흥국 주식도 좋지만 신흥국 주식은 늘 이 사이클을 많이 타고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미국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이라라고 얘기하면서 55% 이상을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좋은 뭐 기술 기업과 헬스케어 분야를 추천했는데 헬스케어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심할 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튼 어, 미국 주식을 많이 담아라,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보험덕후 보타코였습니다.